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벌써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죠. 그 말인즉슨 중간고사가 다가왔다는 뜻이고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고1과 고3은 아마 시험 범위에 문법이 들어갈 거예요. 물론 고3도 이제 언어와 매체를 하는 특수 학교들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고1, 고3은 문법 공부를 하고 있을 거고 당연히 의문편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의문편의 꽃은 뭐다? 의문변동. 그럼 사실 문법의 꽃 중에 하나가 의문변동이죠. 그래서 의문변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거나 어렵게 여기는 현상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쌤이 오늘 출제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필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블릿 혹은 노트 가지고 잘 따라오면서 멈춰가면서 이해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번 의문변동, 의문편에서 무엇이 출제될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더 쉽게 나오는 것도 매우 많죠. 근데 쌤이 오늘 짚어주려고 하는 거는 이제 꽤 까다롭게 출제되는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보면요. 출제 포인트 1번이 밭이랑 이라고 똑같은 말이 2번 적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역사가 깊은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겹습니다. 그쵸? 너무 지겨운데 이거 말고 아직 다른 예시가 발굴이 안 됐다 보니까 죽도록 나오고 있는 예시예요. 자, 이게 무슨 케이스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밭이랑일 때요. 이 1번의 첫 번째 예시는요. 밭 플러스 이랑이라는 겁니다. 이 밭이라는 거는 품사가 명사죠. 명사. 그럼 우리 명사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조사가 붙어요. 그래서 이때 이 이랑이라는 게 접속 조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접속 조사의 종류 뭐 있습니까? 와가, 하고, 이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문어적으로 쓸 때는 와나 과를 쓰죠. 포도와 바나나 이렇게. 근데 좀 우리가 구어적으로 편하게 쓸 때는 포도하고 바나나라고 할 수도 있고 포도랑 바나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이랑은 접속 조사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명사이자 실질적 의미가 있는 밭은요.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2번째 여러분, 접속 조사. 조사는 우리가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사는 형식 형태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형식 형태소는 접어줘. 이렇게 시키거든요, 쌤이. 우리 학원에서 형식 형태소는 접어줘. 손가락 같이 접어요. 그쵸? 형식 형태소는 접어줘. 접사, 어미, 조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인 티읕에 형식 형태소인 이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붙으면 뭐가 일어난다?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과정을 볼게요. 이 이는요 빈자리잖아요, 그렇죠? 얘는 빈자리예요. 초성일 때는. 그럼 우리 여기 연음 되겠죠. 그래서 티읕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티읕하고 이가 만났죠. 그럼 뭐가 된다?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밭이랑이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무엇이 일어났다? 국외음화가 일어난 버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국외음화의 정의 알고 있죠? 실질 형태소인 디귿과 티읕이 형식 형태소인 이모음 또는 반모음 이를 만나면 경국의음이라는 센 입천장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죠. 이걸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밭이랑이었고요. 그럼 2번째 밭이랑 좀 거리를 띄워볼까요? 자, 2번째 밭이랑은요. 과연 뭘까라고 봤더니 얘도 밭 플러스 이랑인 거예요. 그럼 이때 밭은 뭐냐면 명사 밭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랑이요 또 명사예요. 명사. 이랑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래요. 저도 안 지어봤긴 한데 여러분 이 밭에서 이렇게 옆을 보면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나오잖아요. 그때 여기 파인 곳을 우리가 골이라고 하고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랑이라고 해요. 이랑.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이랑은 명사이고 실질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간략하게 쓸게요. 실질 형태소라는 거죠. 근데 우리 밭은 아까도 실질 형태소였죠.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났으니까 국외음화의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국외음화의 조건이 아까 뭐였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실질 형태소인 디귿과 티읕이 형식 형태소인 이모음 또는 반모음 이 계열을 만나서 국외음이 되는 현상이 국외음화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실질 형태소인 티읕이 실질 형태소인 이를 만났기 때문에 국외음화 조건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나요. 그럼 뭐가 일어나냐? 자, 얘는 밭 플러스 이랑이라고 할 때, 자, 밭 플러스 이랑 서로 다른 명사, 어근이 결합했죠. 이걸 우리가 복합어라고 합니다. 자, 복합어에서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할 때 니은을 첨가한다. 기억납니까? 따라서 밭, 니은 첨가, 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음절의 끝소리, 받침에서 티읕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교체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파열음인 디귿이 비음인 니은을 만났네요. 뭐가 일어나요? 비음화가 일어나겠죠. 따라서 반, 니, 랑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랑이 형식 형태소일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밭이랑이 되고 이랑이 실질 형태소일 때는 니은 첨가부터 시작돼서 쭉쭉쭉 변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반니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유구한 정말 빈출 단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에 의문 변동이 있다면 주로 이번 시험 범위에 의문 변동이 있는 경우는 고1과 고3이겠죠. 고3이 이제 3학년 1학기 언어와 매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능 범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알아놔야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조건이에요. 조건.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국외음화의 조건은 뭐다? 요거예요. 형식 형태소 이모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실질 형태소를 만났기 때문에 국외음화의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삼음절 한자어에서의 비음화인데요. 얘는 특이하죠. 왜냐하면 원래라면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에요. 근데 특이하게 비음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삼음절 한자어, 삼음절이라는 거는 세 개의 글자로 이해하면 좀 더 쉽겠죠. 세 개의 글자의 한자어에서는 오히려 비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생, 산, 양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라면요. 유음인 니을과 비음인 니은이 만나면 유음화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얘는 세 글자의 한자어다 보니까 오히려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생산, 양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시 하나만 더 볼까요? 운, 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음운론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음과 비음이 만나면 원래는 유음화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음운. 자, 여러분 얘는 연음된 거죠. 그리고 니을이 오히려 비음화가 일어난다. 음운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많아요. 뭐 의견난, 임진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많이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요. 시험지에서 여러분들이 얘가 한자어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한자가 약하다면은 좀 어느 정도를 익히고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반모음 교체와 반모음 첨가. 이거는 이제 3학년들은 익숙할 건데 1학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포인트일 수 있어요. 자, 이건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과연 반모음 교체, 반모음 첨가라는 건 뭘까?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볼 건요. 반모음이라는 게 과연 뭐지? 라는 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얘는 별명이 반자음이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반이 하프, 반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절은 자음 같고 반절은 모음 같다라는 건데요. 왜 반절은 자음이고 반절은 모음이냐면 일단 얘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원래 모음의 가장 큰 특징이 혼자 쓸 수 있다는 건데 얘는 혼자 못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발음 기호, 자, 이 계열 그리고 우리가 오 계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계열은 우리나라 발음으로 치면은 이하고 비슷하고 자, 얘는 오나 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그럼 반모음은 뭐 하는 애냐? 반모음은 원래는 반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을 만드는 애들이에요. 이중모음. 따라서 우리 눈에 반모음이 단독으로 보이는 일은 잘 없는 거죠. 우리가 확인하는 건 언제나 이중모음 형태다라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반모음 교체란 과연 무엇일까?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히, 어, 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피어서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이냐면요. 피다의 어감 피와 어미 어서가 결합한 거예요. 이렇게 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어서라는 말을 꽃이 피어서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펴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우리가 이 피어서라는 말을 펴서라고 발음을 하고 표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봤더니 이거죠. 여기 있는 피와 여기 있는 어가 합쳐져서 얘가 펴가 됐다. 피어. 발음 빨리 해보세요. 피어. 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펴서가 된다라는 게 이제 옛날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어가 합쳐져서 펴가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전에는 모음이 서로 다른 두 개가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가 됐네 라고 해서 모음의 축약이라고 배웠던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반모음화라고 하거나 반모음 교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피어서에서 어간 피도 하나의 단모음인 거예요. 어서의 어도 하나의 단모음인 거죠. 왜냐? 단독으로 쓰였으니까요. 피가 단독으로 쓰였죠. 단모음. 어도 단독으로 쓰였죠. 단모음이죠.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해져서 펴라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중모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에요. 물론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이든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든 이중모음 자체는 반모음, 단모음의 결합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면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했으니까 이중모음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모음, 단모음 조합에서 이중모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네? 그럼 얘는 모음의 축약이라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좋을까라는 고민이 된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똑같이 피라는 어간에 어서라는 어미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뭐였냐면 단모음, 단모음이 만났으면 이중모음이 못 되는 게 문제점인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여야지 이중모음이 가능하다? 그렇지. 반모음이면 돼요. 그러면 이모음과 어모음 중에 뭐가 더 반모음 소리에 가까워요? 그렇지. 이모음이 더 가깝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었던 이 이모음, 단모음을 반모음으로 이렇게 교체하면 어떨까라는 게 되는 거예요.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반모음과 이 단모음이 두 개가 결합해서 펴라는 이중모음이 나온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이모음 계열은 반모음이고 여기 있는 이 어는 단모음이잖아요. 그러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렇게 이중모음이 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전에는 모음의 축약, 단모음, 단모음의 축약이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요즘에는 원래는 단모음이었던 것을 반모음으로 바꿨다. 바꾸다가 교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반모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반모음으로 교체해서 쓰자. 반모음 교체. 근데 여러분 아까 쌤이 다른 말도 자 반모음 교체 혹은 반모음화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얘를 달리 말하면 반모음 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화라는 말이 될 화자거든요. 무엇이 아닌 게 무엇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즉 반모음이 아니었던 게 반모음이 되는 게 반모음화예요. 여러분 유음화도 마찬가지죠.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된다잖아요. 그럼 여기도 반모음이 아니었던 게 반모음이 된다. 이게 바로 될 화자, 이렇게 한자, 될 화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모음화 혹은 반모음 교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음의 축약을 하던 거를 요즘에는 반모음 교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꽤나 핫했던 포인트니까 잘 알아놔야 되는데 1학년 아이들 입장에서 좀 이걸 많이 어려워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만약이라도 어려우면 여러 번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쌤이 계속 짚어주는 게 뭐냐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문법을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모음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는 거야? 아, 이중모음은 반모음, 단모음의 결합인데 단모음, 단모음이어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의를 되게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반모음인 첨가는 뭘까요? 첨가는 없던 게 생긴다는 거잖아요. 얘는 이런 거예요. 피 플러스 어라는 말이 있어요. 어간 어미죠. 근데 얘를요 우리가 그냥 피어라고 쓰죠. 근데 발음할 때 피여라고 발음하곤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피여
라고 발음하나 봤더니 자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보면 달라진 구간이 딱 하나예요. 어가 여가 됐네 라는 거예요. 자, 왜 어에서 여로 바뀌었을까? 그럼 여러분 얘를 모음만 떼놓고 보면 쉬워요. 자, 어가 여가 됐어.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단모음이었던 게 이중모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반모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이계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없었던 반모음을 첨가시킴으로써 이중모음이 됐네. 반모음 첨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요 좀 특이한 게 반모음 첨가는 조건이 좀 있어요. 어나 오로 끝나는 말 중에서도 일부 체어는 안 되고 용어는 되고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예시를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나 오로 끝나고 여기는 어로 끝났죠? 그럼 얘는 피여로 발음해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음으로 인정해 주는 케이스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은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잘못된 발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 첨가까지 반모음 교체랑 비교해서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네 번째는요. 자음군 단순화와 히읗 탈락입니다. 이건 뭐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음운변동 파트의 킬러예요. 장담컨대 이거 킬러입니다. 자음군 단순화는 달리 말하면 겹받침 정리입니다. 겹받침이라는 거는 받침 자리에 자음이 2개 이상, 그쵸? 무리로 온다라는 말이었죠. 히읗 탈락은요, 용언에 활용해서 어간의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누가 탈락한다? 히읗이 탈락하는 겁니다. 이 어간의 히읗이 탈락하는 게 히읗 탈락이에요.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끈, 는 이라는 예시와 끈, 라는 예시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겹받침이고 여기도 겹받침이죠. 그럼 겹받침이니까 자음군 단순화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끈느는 여러분, 자음이 무리로 왔네? 근데 받침 자리에서는 소리 날 수 있는 게 7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히읗이 사라지면서 니은만 남고 발음이 끈는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겹받침이었던 니은 히읗이 정리됐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했죠. 복잡했던 자음의 무리를 단순하게 한다.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럼 오른쪽은 뭐가 다르냐? 자, 여러분 보세요. 끈 어는요. 앞에 히읗이 어간에 있었죠. 근데 뒤에 뭐가 왔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잖아요. 초성의 이응은 빈자리니까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히읗이 탈락한다. 연음이 돼서 끊어가 되겠죠. 얘는 우리가 히읗 탈락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요? 조건이 맞으니까요. 그쵸? 어간의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한다. 이게 히읗 탈락이라니까요. 그럼 얘는 히읗 탈락이고 얘는 똑같은 히읗이 떨어졌어도 얘는 모음 앞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잘 정리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음운 변동의 은은한 킬러예요. 대놓고 어렵게 안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자, 5번. 대망의 5번인데 얘는 이제 킬러 중에 킬러죠. 불규칙 활용과 음운의 탈락, 음운 변동의 탈락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밥을 짓다의 어간 짓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오면요. 우리가 얘를 지어라고 써요. 왜 그러냐? 얘를 이제 우리가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죠. 자, 시옷 불규칙 활용이 뭐냐? 어간 자리에 시옷이 있을 때 이 시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불규칙 활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불규칙 활용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로 수의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수의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랜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탈락하고 어떤 건 탈락을 안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어는 탈락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비서, 머리를 빗다라는 말은요. 그대로 시옷을 쓴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규칙 활용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규칙적으로 활용하네. 규칙 활용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시옷 불규칙 활용도 왜 왔는지 2학기 되면 이제 또 중세국어 배우면서 1학년 애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 시옷 불규칙 활용의 기원은 반치음 때문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한번 탐구해 보길 바랍니다. 어쨌든 시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때 없어져. 시옷 불규칙 활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음운 변동에도 탈락이 있더라라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놀다라는 말에 어간 노래에 는이라는 어미가 결합해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은 우리가 얘를 는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리을이 탈락했다라고 해서 리을 탈락이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가 음운 변동의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어간 받침에 리을이 있을 때 어미가 니은으로 시작하거나 시옷으로 시작하거나 비음 이다로 시작하는 등 특정 어미, 아주 일부 특정 어미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도 어간의 리을이 탈락했으니까 어간의 모양이 깨진 거잖아요. 어간의 모양은 언제나 유지돼야 되는데 깨졌으니까 얘도 리을 불규칙 활용이라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불규칙 활용은 다 정해져 있고요. 얘는 그럼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여러분. 음운 변동은 법칙이에요. 언제나 일어납니다. 즉, 리을 탈락은요, 어간에 리을이 있고 특정 어미, 여기서 이제 니은인데요. 니은으로 시작하거나 시옷으로 시작하거나 비음 니다로 시작하는 등 특정 어미가 갖춰지면 무조건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따라서 얘는 너무나 규칙적이다. 어간의 형태가 깨졌지만 오히려 너무나 규칙적으로 탈락해서 모양이 변하는 거니까 규칙 활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지만 조건만 맞으면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규칙적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구분해야 될 부분이다. 그럼 리을 탈락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몇 가지 더 있죠. 예를 들면요. 의 탈락도 있고요. 동음 탈락도 있죠. 그럼 동음 탈락은 우리가 아 탈락이거나 어 탈락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동음 탈락, 의 탈락, 리을 탈락은 모두 다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지만 우리가 걔를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유는 뭐다? 조건만 맞으면 언제나 일어나니까 오히려 규칙적이다. 어간의 형태가 깨졌지만 오히려 너무나 규칙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쵸?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알 수 있는 좀 어려운 것들은 좀 다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번 첫 시험 범위다 보니까 1학년 친구들이 기준, 그리고 3학년도 마찬가지죠. 1학기 첫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감도 많이 있을 거고 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법은 정의를 잘 쌓고 예시도 많이 탐구하고 특히 모의고사 수능 기출은 정말 열심히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출들을 잘 정리함으로써 조건을 잘 따져보면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났지? 그 약간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얘가 왜 예외적일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예외에도 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다 보면은 문법은 배신하지 않고 점수가 나오는 파트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쌤의 이런 설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잘 보면 댓글 쓰러 와야 돼요. 쌤 덕분에 잘 봤다고. 알겠죠?